자,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인 원기둥 원뿔 9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우는 내용에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수학 개념을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입체도형이라 불러요. 한번 적어 볼까요? 입체도형이라 부릅니다. 우리 주변,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입체도형이에요. 입체도형, 그러니까 평면도형, 종이 위에 그려지는 도형과 구분해서 입체도형이라 부르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입체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면체라고 불러요. 다면체. 이름은 면이 많은 입체도형이란 뜻이고요. 근데 정의는 좀 다릅니다. 다면체의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다면체란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해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다면체. 그러니까 다면체의 옆면은 모두 다각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직립면체, 삼각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면체와 다른 입체도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체라 불러요. 회전체. 회전체라는 것은 평면 도형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만들어진 입체, 좀 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만든 입체,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만든 입체예요. 얘도 만든 입체입니다. 얘를 회전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다면체와 구분해서 회전체를 정의를 한 겁니다. 따로따로 배워요. 똑같은 입체인데 다면체 배울 때 회전체 안 배웁니다. 회전체 안 배워요. 이 회전체의 종류가 오늘 배우게 되는 원기둥, 원뿔, 구, 이게 대표적이에요. 반면에 다면체는 많아요. 여러분 직립면체, 삼각뿔 이런 내용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다면체는 이름을 부르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 기둥이 있고요. 밑면의 모양을 따서 삼각기둥, 또 밑면의 모양을 따서 삼각뿔, 그 다음에 뿔을 잘라서 만든 뿔대, 삼각뿔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먼저 우리가 다면체를 배우고 오늘은 회전체를 배울 거예요. 회전체. 그래서 회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의 용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차례대로 배울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위한 준비 학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게 바로 지금 각 기둥인데요. 각 기둥, 각 뿔인데요. 이 모양, 아래에 있는 네 개의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면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면체.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첫 번째의 이름은 뭘까요? 첫 번째 이름.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기둥, 삼각기둥. 삼각기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삼각기둥, 오케이. 두 번째, 면의 개수. 얘는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밑면 2개, 옆면 3개니까 5개요. 5개. 그렇지.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5면체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둘 다 맞아요. 삼각기둥 오케이, 5면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뿔입니다. 이제 뿔인데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죠. 그래서 얘는 오각뿔이라 불러요. 미안합니다. 밑면이 육각형이네요. 그러면 얘는 육각뿔이 되는 겁니다. 육각뿔. 자, 그러면 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밑면 하나에 옆면 6개니까 7면체가 되는 거예요. 7면체. 오케이? 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밑면 하나, 옆면 4개니까 5면체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까지 볼까요? 네 번째도 밑면이 오각형의 기둥이니까 오각기둥, 그리고 면의 개수는 밑면 2개, 옆면 5개니까 7면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대상에 이름 붙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지금 기둥과 뿔을 배우는데 그림을 관찰해 보면 기둥은 옆면이 모두 무슨 모양이에요? 기둥은 옆면이 모두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요. 그렇지,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그리고 뿔의 옆면은 모두 뭐가 될까요? 뿔의 옆면은 삼각형. 삼각형. 그렇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똑같습니다.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부를 거고요. 방금 전에처럼 옆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기둥은. 그리고 선분을 모서리라 부를 거고요. 위아래 합동인 면을 밑면이라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 부를 거예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높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거는 오각 기둥이 되겠네요. 그죠? 오각 기둥.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기둥은 몇 개의 성질이 있어요. 기둥은. 근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자, 기둥은 위아래 2개의 밑면이 있어요. 그 두 밑면이 서로 평행이면서 합동해야 돼요. 이런 도형을 우리는 기둥이라 불러요. 기둥. 오늘 우리 원기둥 배울 거예요. 원기둥도 똑같습니다.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합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합동의 정의 뭘까요? 자, 누가 아는 사람 합동이란 뭘까요? 합동이란 포기하죠. 포개어지는 도형. 근데 포개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적고 암기하자. 포개어지기 위해서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야 돼요. 두 도형.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돼요. 자,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 부를 거예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포개어져요. 자, 이 합동이란
요 개념은 수학 개념은 나중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작도와 합동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작도 합동. 여러분 6학년 수학을 끝내면 중학교 수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뿔도 볼까요? 뿔. 뿔은 맨 밑면과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을 특별히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밑면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 하고, 옆면은 삼각형이고 모서리 똑같습니다. 높이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그은 수선, 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에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에요. 그냥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이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는 오늘 원기둥 원뿔에서 밑면이 원이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원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들아, 요거 좀 써놓자. 자, 두 개의 개념을 한번 써보자. 첫 번째가 원주입니다. 원주. 두 번째가 원의 넓이에요. 원주는 원둘레의 길이를 원주로 합니다. 원주는 원둘레의 길이에요. 얘는 자, 이퀄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에요. 아니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뭐 상관없어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 이걸 원주라고 하고요.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아니면 원주를 맨 뒤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 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또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이 원의 넓이는 나중에 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또 배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워요. 그때는 원주율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좀 적어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원주율의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름분의 원주예요. 지름분의 원둘레의 길이, 원주. 이거를 원주율이라는데 특이하게도 모든 원에 대해서 원주율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원주율을 뭐 근사값, 어린값 3.14로 쓰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원주율 값을 중학교 수학부터는 파이라고 위에 한일자 8팔자를 쓰면 기호가 되는 고대 그리스 문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자라고 쓰고 그냥 초코파이 할 때 파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올해까지만 여러분들이 원주율을 3.14로 근사값을 쓰고요. 중학교 수학부터는 3.14 안 써요. 그냥 파이로 씁니다. 파이. 원주율 파이라고 써요. 자, 이걸 잘 메모해 두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쉬워요, 이제. 자, 볼까요?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니까 원주는 뭐 지름 곱하기 원주율 6 곱하기 3.14. 자,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 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은 선생님이 해줄게요. 3.14 곱하기 6 그러면 18.84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도 이번에는 반지름이 4이면 지름은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지름은 8cm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는 8 곱하기 3.14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산해 줄게요. 3.14 곱하기 8 25.12 하고 센티미터 이렇게 원주 여러분은 넓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원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원주 원의 넓이. 자, 그 다음에 전궤도를 그릴 거예요. 전궤도 펼친 그림이라고 하고 전궤도에서 중요한 건 이 점선과 실선이 있잖아요. 그죠? 전궤도에서 실선은 그리고 점선이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점선은 접힌 선이에요. 접힌 선. 그러니까 자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실선은 자른 선이에요. 자른 선은 실선으로 하고 접힌 선은 점선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밑면이 한쪽에 있으면 안 돼요. 밑면이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이 반대편에 밑면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전궤도가 될 수 없어요. 자, 2번은 가능하죠. 밑면이 위아래 있으니까 얘는 가능합니다. 전궤도.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얘들아 알지오매스를 이용해요. 전궤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각 기둥이라고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 알지오매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여기 3D로 들어가서 자, 3D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오늘 배우는 선생님이 설명한 각기둥 일단 보는 거예요. 삼각기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삼각기둥 그 다음에 뭐 사각기둥 그 다음에 오각기둥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뿔도 만들 수 있죠. 이 만든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입체 도형의 성질을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옆면이 무슨 모양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기둥과 뿔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 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 합동이면서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라는 성질들을 이게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밑면과 옆면은 수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그 다음에 구. 이것도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기둥, 원뿔, 구도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입체 감각을 기르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알지오매스 잘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지오매스 장점 중에 하나가 전궤도가 그려져 있어요. 다 지우고 여기 보면 전궤도가 다 있어요. 전궤도 여기서는 이제 정다면체 5개의 전궤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요 직육면체랑 똑같습니다. 직육면체. 이 전궤도가 좀 나아졌네요. 원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하면서 요 5개밖에 없었는데 직육면체가 하나 추가됐네요.
그럼 이 전개도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전개도가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더 특이한 거는 접기를 눌러서 밑면을 설정하고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을 누른 다음에 다양한 각도에서 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마저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립면체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펼쳐집니다. 전개도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번 보지 않으면 감각을 기르기가 좀 어려워요. 잘 활용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들아 원기둥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자. 원기둥. 원기둥을 알아볼까요? 근데 기둥이죠. 여러분 아까 기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두 개를 다 적어 볼게요. 대표적인 두 개의 성질이 있습니다. 기둥은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죠? 두 밑면이 한 번 더 적어 보세요. 두 밑면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모든 기둥이요. 뭐 각기둥, 원기둥 상관없이.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가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대표적인 성질 두 가지예요. 기둥은 두 밑면이 있어요. 위아래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면과 옆면은 항상 수직이에요. 수직일 때만 기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기둥의 대표적인 성질 잘 적어주세요. 기둥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기둥. 자, 기둥을 배워볼까요? 원기둥은 밑면이 원인 기둥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원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밑면이 원인 기둥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밑면이 원인 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기둥이니까 기둥의 성질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두 밑면은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면서 밑면과 옆면은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원기둥.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보여준 대로 여기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자, 이거 지우고 뭐 원기둥을 그려보는 거야. 원기둥을 그려서 공부할 때 보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원기둥. 자, 얘들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누르고 다양한 각도에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어요. 자,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고 자, 옆에서 보면 이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옆면이 이제 곡면이 되겠죠? 항상 수직이에요. 이런 거예요. 책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의 구성 요소는 밑면이 두 개,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리고 옆면이 있는데 옆면은 밑면과 수직이에요. 그리고 곡면이죠. 그리고 높이는 얘들아 기둥의 높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예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높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보고 물으면 답해 볼까요? 자, 먼저 이름 정해보자. 가를 뭐라고 부를까요? 가를? 원기둥. 원기둥. 정답. 나를? 오면체. 또는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삼각기둥. 정답. 기둥. 다는 원기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두 밑면이 평행하지도 않고 합동도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라는 원기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행이지만 합동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원뿔을 잘라서 만든 건데 원뿔대라고 부를 거야. 좀 이름이 독특하죠? 원뿔대라는 것은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이에요. 좀 길죠?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기 때문에 두 밑면이 합동이 안 돼요. 합동이 안 되고 닮았습니다. 크기가 달라요.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이거를 뿔대라고 불러요. 뿔대. 원뿔을 자르면 원뿔대고요. 각뿔을 자르면 각뿔대입니다. 뿔대. 이름이 좀 독특해요. 마는 원기둥을 눕혀놔도 원기둥이에요. 눕혀놔도 원기둥입니다. 자, 뿔대까지 배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은 필기를 잘 해두고 나중에 암기를 꼭 해주세요. 뿔대, 뿔대. 자, 그 다음에 밑면은 서로 평행이면서 합동인 두 도형이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평행이면서 합동이려면 얘가 눕혀있든 바로 적어있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cm. 개념만 알면 사실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원기둥은 회전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회전체. 예를 들어서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을, 자,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회전축이라 부를 거예요. 회전축이라 부를 거예요. 회전축. 그러면 보세요. 반지름이 얘는 반지름이 8cm인 원이 생깁니다. 그죠? 반지름이 8cm인 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해돼요? 반지름이 8cm인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일까요? 얘는 원기둥의 높이는 응? 높이가 뭐가 높이가 될까요? 14cm. 그렇지. 여기 있는 14cm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회전에서 만든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원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원기둥에 편하게 위, 앞, 옆에서 바라봤대요. 원기둥을.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원기둥의 밑면과 밑면의 지름과 높이는 몇 cm입니까? 인데요. 위에서 바라봤대요. 위에서 바라봤대.
위에서 바라보면 원만 보이겠죠, 그죠? 원만 보일 거예요. 반지름이 5cm인 원이래요. 반지름 5니까 밑면의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가 되죠. 10cm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봤대요. 앞. 얘들아, 원기둥을 앞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같이 봐요. 그렇지. 직사각형? 직사각형. 맞아요. 원기둥을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직사각형처럼 돼요. 직사각형. 오케이? 직사각형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얘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밑변의 길이처럼 똑같아서 10이 된다는 거예요. 높이도.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기둥과 각기둥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기둥이에요. 원기둥과 각기둥은 둘 다 기둥입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 원기둥의 옆면은 원이고. 곡면. 곡면. 자, 이걸 한번 같이 봐요. 여기 원기둥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을 하나 그려볼게요. 각기둥. 여기 사각기둥을 그려볼게. 자, 그리고 관찰해보는 거야. 둘 다 기둥이야. 둘 다 기둥이니까 같은 점 두 가지는 있죠. 기둥의 조건. 다른 점 두 가지는 옆면이 달라요. 옆면이 각기둥은 다각형이고요. 원기둥은 옆면이 곡면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다를까요? 밑면의 모양이 달라요. 밑면이 각기둥은 다각형입니다. 밑면이. 반면에 원기둥은 밑면이 뭐예요? 원.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알조메스는 무료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사용 방법만 알면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잘 배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원기둥의 전개도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좀 쉬자. 원기둥의 전개도. 자, 보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인데 전개도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개도라는 것은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요. 보통은 모서리를 자른다고 하는데 원기둥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밑면이 둘레 그리고 모선을 자릅니다. 모선. 자, 모선이라는 게 뭐냐면 전개도라는 것은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인데요. 전개도. 입체도형을 평면으로 만든 거예요. 전개도는. 자, 그럴 때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밑면을 자르고요. 두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모선.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모선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쭉 펼치는 거야. 깡통을 생각하면 돼. 깡통. 깡통을 잘라서 펼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자, 문제 질문 갑니다. 자,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는 뭐의 길이랑 같을까요? 원의. 원, 주. 쏘리. 여기서 옆면의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가로의 길이는 원주, 밑면의 원주랑 같아요. 원주라는 것은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죠. 여기 밑면이 있어요. 자, 이 밑면의 원주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에 가면 요 정계도를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계산할 거예요. 건널비 계산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원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원주는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죠? 원주는 원줄 곱하기 원주율 아, 곱하기 기름. 지름. 잘했어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써봐요. 보통의 경우는 지름을 먼저 많이 써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쓰는 김에 우리 넓이도, 원의 넓이도 한번 써보자.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계속 쓰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계속 쓰면서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번 해보자. 이렇게 원기둥을 잘라서 펼친 그림을 하면 밑면, 위아래 밑면이 두 개가 나타나요. 서로 합동이죠. 그죠? 밑면은 당연히 원이 됩니다. 전개도 그릴 때 위아래 밑면을 두 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건널비를 계산할 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많이 그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펼친 그림을 보고 볼까요? 자, 왼쪽 그림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구할 때 원주율을 3으로 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빈칸을 채워보자.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원의 반지름은 전개도 같죠? 그 다음에 핵심은 높이도 변함이 없어요. 핵심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주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원주입니다. 원주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원주는 원줄 곱하기 지름 그렇지. 지름 12cm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36cm. 그렇지. 36이 되겠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주가 되니까 36c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원주율을 근사값으로 계산해줘요. 근사값으로 알려줘요. 이제 바로 다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는 원주율을 무조건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전개도를 그릴 때 뭐 쉬워요. 전개도는 일단은 원주율을 3으로 해서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원주는 지름 4 곱하기 3 12cm 이거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옆면을 먼저 그리면 좀 편해요. 그림 그릴 때 12칸을 미리 그려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12칸. 그리고 높이는 3이죠. 이렇게 옆면을 미리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그런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을 위아래 그리면 되겠죠. 근데 원은 그러니까 지름이 4라는 게 중요하지 원을 우리가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지름이 4라는 것만 중요하고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얘는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바로 원주가 된다. 원주가 직사각형의 가로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그림만 이제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요거 원뿔대입니다. 원뿔대. 자, 그런데 이 그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 그린 거예요. 원뿔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될까? 원뿔의 전개도. 자,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옆면이 부채꼴이 돼요. 이런 식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분이 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오케이? 원뿔의 옆면을 펼치면은 이런 곡선이 돼요. 마찬가지로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원이 돼요. 곡선이 돼요. 곡선. 이렇게. 그래서 원뿔대를 펼친 그림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다르죠? 그죠?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원뿔대를 그리고 싶었나 본데 원뿔대 아닙니다. 원뿔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양은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